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늘도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 전일자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고요. 두 번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중에 무려 3.17%를 터치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 물가 상승이 5%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번째, 중국의 4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제 열린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종전선언 혹은 전면전 확대 등의 발언은 없었다는 뉴스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포에 질린 시장, 나스닥이 무려 4.3%, S&P는 3% 하락하며 4천선이 붕괴됐다는 전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연준이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뒤에 높은 물가 상승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2% 하락한 32,200포인트, 나스닥은 무려 4.3% 폭락한 11,600포인트, S&P 지수는 3% 폭락한 3,9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제 S&P 500 지수가요 2021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4천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요 기술주만 하락한 게 아니고 소비재주와 은행주도 함께 부진했는데요. 빅테크 주식인 애플이 3%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9% 하락했으며 소비재 대표인 나이키도 3% 하락, 은행의 대표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꼽히는데요.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3.17%를 터치했다가요 결국 종가는 3.03%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현재의 상황을 연준이 금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찾을 수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위험 자산 중에 대표적인 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장중에 10%까지 하락하면서 3만 달러를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1,200달러, 전일 대비 마이너스 8%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역대 최고점이었던 1 비트코인당 69,000달러에서 50%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서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물가 상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어제 ING 은행은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진행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저희 안어주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해드리면서 4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지난달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이러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정부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널뛰는 환율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조만간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로 올라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살펴봤더니요. 먼저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그리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힙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현 추세라면 2분기의 곡물 수입 가격이 1분기보다도 10% 상승할 전망이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6에서 7%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서면서 농사가 위축되고 수출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0%, 해바라기유 수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밀 가격과 해바라기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죠.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올해 곡물 가격이 23%가량 오를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서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상하이 봉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4월 수출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수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3.9% 증가한 2,7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조 원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15% 가까이 증가했던 3월 달과 대비하면 한 달 만에 무려 10%포인트 넘게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하이 봉쇄인데요. 중국 전체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17%를 차지하는 상하이항이 도시가 봉쇄되면서 수출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특히 최근에는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도 봉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징은 전체 16개구 가운데서 6개구가 7차 전수 PCR 검사에 나서는 등 방역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자천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11월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인 5.5%보다 낮은 4.8%로 발표될 때 전문가들은 2분기는 그래도 5%대로 회복이 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4월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급감하면서 이제는 중국 안에서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까지 내려갈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중국의 봉쇄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기대했던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5월 9일은요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나치 독일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인데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을 맞이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에서는 승전기념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전승기념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승리 및 종전을 선언하거나 또는 전면전 등 확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날 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언 외에 특별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한 것이라며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떠넘기는 발언만 한 거죠. 종전선언은 나오지 않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뉴스만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큰 공포세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5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아침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주식시장 쉽지 않겠지만 야너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마감 시황에서 만나요. 안녕.